안녕하세요. 인간관계론 3반 10조 조정을 맡은 손희준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과제를 통해 인간관계의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각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각 갈등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발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교환 이론에 대해 발표할 주시연입니다. 우선 사회교환 이론이란 인간이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갈등의 대상은 친구이고,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 내용은 생일 선물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선물이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균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물의 금액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으로는 저는 아직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고, 선물의 금액보다 그 의미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준비할 때 주어진 용돈 내에서 고민하며 선물을 주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본인이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고 이 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친구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고 친구는 생일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갈등의 진행 단계는 2단계 갈등의 악화입니다.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친구 사이에 서서히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이때 저는 조금 억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고 금액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선물의 금액에만 집중하는 친구에게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대처가 미흡했던 점으로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고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할 이론에 관련된 인간관계 갈등 사례에 대해 발표할 길진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저에게 기대한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과 제가 생각한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갈등 내용은 학업에 대한 갈등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막 쉬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쉬는 모습을 보시더니 공부를 더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고 쉬고 있는 거다 라고 하였지만 부모님께서는 학생이 더 공부해야지 라고 하셔서 서로의 의견 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갈등 상황은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공부하고 쉬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고 부모님께서는 더 공부하라는 입장이셨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2단계 갈등의 악화입니다. 부모님과 저 모두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추후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자세히 말하고 타협을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초반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생각 없이 대화를 회피하였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던 점입니다. 향후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서로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 수준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 공유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며 조율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류분석 이론 설명을 맡은 박현신입니다. 교류분석 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류분석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 자아, 성인 자아, 아동 자아의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활용하여 개인의 대화 패턴과 행동이 어떤 자아 상태에서 비롯되었는지 설명하는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제 세 가지 자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자아는 사회교범을 따라 아이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비판하는 자아이고, 아이의 행동을 용서해주고 돌봐주는 부모의 측면도 부모 자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성인 자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빠르게 현실 파악을 하는 자아입니다. 마지막 아동 자아는 천진음과 자유로움 그리고 순종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교류분석 이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겪은 갈등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갈등 대상은 학교 반 친구와 선생님 사이의 갈등입니다. 수업 시간 도중 한 친구가 옆자리 친구와 함께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학생을 불러 떠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학생은 선생님께 반항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고 다른 학생들도 수업을 듣지 못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떠든 친구의 자유로운 아동 자아가 성인 자아보다 지배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와 향후 해결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미흡했던 대처는 선생님이 문제 학생을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따로 불러 갈등을 해결했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갈등 상황에 대한 향후 해결 방안은 학생 행동에 대한 처벌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류분석 이론 설명을 맡은 박현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이론에 대해 발표하게 된 안유민입니다. 먼저 소통 이론 중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란 성신자와 수신자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갈등은 언니와 학창 시절에 옷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갈등 상황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빌려가 갈등하였습니다. 다음은 갈등의 진행 단계입니다. 평소에 언니와 옷을 공유하여 입곤 합니다. 옷을 입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언니가 잠든 상태였지만 깨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화를 내어 적대 공격적 의사소통으로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첫째, 각자의 상황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허락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다라는 입장만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허락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만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스타일이 적대 공격적인 점입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상형성 이론에 대하여 발표할 김은교입니다. 먼저 인상형성 이론이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다양한 단서로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 이론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상 형성 이론을 이용한 저의 갈등 경험을 소개하자면 대상은 저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이고 갈등 내용은 친구와 도서관에서 소음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도서관에서도 친구가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평소에는 소란스러워도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행동하려 했고 저의 충고를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와 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겨 갈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대처는 미흡하였습니다. 표현이 직설적이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태도도 부족했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부드럽고 배려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바로 공감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갖춰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판단 단계를 발표하게 된 10조 이해나입니다. 빠른 판단 단계는 상대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상식에 근거하여 빠르게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갈등을 발표 주제로 정한 이유는 이때 이런 갈등이 발생한 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어서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갈등 대상은 친구이고 갈등 발생 시기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때 저는 성별 고정관념을 갖고 이 친구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남자친구들은 보통 말장난을 걸어도 딱히 상처받지 않고 넘기거나 받아줬는데 갈등이 발생했던 친구도 남자라서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장난에 상처받았지만 소심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저는 아무런 말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장난을 쳤습니다. 갈등은 약화 단계까지 진행되었는데 대화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때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친구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대로 사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가 단계를 기반으로 연인 간의 갈등 사례를 발표하게 될 손희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평가 단계를 선택한 이유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대상은 여자친구였고 시기는 작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친구가 바라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습니다.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거나 취향을 존중하며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기대하는 모습, 즉 제가 바라는 관심이나 표현, 행동 방식에 대해 거의 변화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변화하고 노력을 했는데 너는 왜 나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서운함이 쌓였고 이 차이가 결국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평가 단계의 세 가지 구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응의 규범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위해 변화를 했으니 여자친구도 어느 정도 나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둘째, 공평성의 규범입니다. 한쪽만 노력한다고 느끼면서 관계의 균형이 깨졌고 불공평하다는 감정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서로를 위해 변화하려는 노력도 헌신의 일부인데 상대방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헌신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관계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갈등의 진행 단계입니다. 저희는 결국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편을 나누고 갈등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3단계인 갈등의 확대 단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제가 대처가 미흡했던 점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연인에게 바라는 기대치를 내 기준에서만 적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갈등 상황에 있어서 해결 방안으론 평가 단계에서 상대방을 그대로 보기보단
기대에 맞추어 판단하거나 비교할 때 갈등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왜 나랑 다르지가 아닌 아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와 같이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생각해야 하고 내 기준이 아닌 상대의 성향을 고려하고 표현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조원들이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갈등 상황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조원들의 갈등 사례를 들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실감할 수 있었고, 각자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아직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이 서투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활동을 통해 왜 갈등이 발생하고 어떤 부분이 미숙하였고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에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에 대해 더욱 자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팀원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성 녹화라는 새로운 방식을 해보니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기에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갈등은 각자만의 잘못이 아닌 모두의 잘못이 있기에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나를 개방하여 조원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나 선입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PPT를 제작하며 제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며 행동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좋은 인간관계는 노력과 이해가 서로를 향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간관계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가 여러분의 각자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고 더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론 3반 10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